아덴만 여명 작전 너무나 궁금한데. 그 아덴만 여명 작전이 2011년도 1월 달에 이제 있었는데 그때는 사실은 뭐 안보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죠. 그 전해에 천안함 사건도 있었고 연평도 포격 사건도 있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어서 이제 아덴만 여명 작전을 하게 됐는데 그게 사실은 보면 2차 작전이 1차 작전은 하다가 실패를 했어요. 합참에서 하다가 두 번째 이제 작전을 제가 맡아서 하게 되었습니다. 근데 저는 이제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정말로 우리 병사들이 우리 장병들이 거기에서 확실히 그 임무를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제가 가졌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.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물어보는 게 몇 명 정도의 피해가 나겠냐고. 아군이 예, 그래 들어가다가 우리 작전 요원들이 그 전에 이제 작전을 하다가 3명이 피해가 났습니다. 부상을 당했는데 어쨌든 간에 들어가다 저희들은 아무런 피해 없이 우리 선원들을 저는 무사히 구출하게 되는 그런 그때 정말 작전. 석선장 돌아왔을 때 막 전 국민이 막 환영하고 그랬었죠. 아덴만 여명 작전인데요. 해적들을 이제 사격을 했는데 급소만 딱딱 맞아서 부검했던 의사가 깜짝 놀랐다는 그런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. 그건 사실이고요. 그때 투입됐던 그 요원들이 군생활 한 5년 이상 전문 요원들이었습니다.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작전 과정 중에 어렵지 않는 게 없었지만은 상선 선박위에 우리 그 선원들이 다 인질로 잡혀 있지 않았습니까?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. 절대 해적이 우리 요원들을 당신들을 유해하려거나 또는 인질을 해치지 않는 한 먼저 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.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? 그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람들은 모험이고 잘못됐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만큼 훈련이 많이 돼 있고 자신감이 있습니다. 두 번째로는 우리가 쏘면 인질은 분명히 우리 선원들을 해칠 것 아닙니까? 그렇게 되면 작전이 아무리 성공하더라도 그 작전은 성공했다고 볼 수 없죠.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, 지시를 내리고 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거기에 투입된 우리 특전 요원들이 그만큼 훈련되어 있고 정형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특전 요원들은 복무 기간이 어느? 부사관들이기 때문에 부사관. 뭐 자기가 진급만 된다면 50대까지 할 수 있죠. 그러니까 대부분 그때 투입된 인원들이 30세 이상이었습니다. 30세 이상. 30대 이상. 그 작전으로 훈장 받으셨죠? 어떻게 됐냐면 우리 사령부에 있는 참모들한테 그랬어요. 이 작전이 끝나고 나면 우리는 현장에서 고생했던 사람들이 상을 받게 하고 우리는 일체 거기서 하지 말자라고 했죠. 이제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상을 다 주고 추천을 했는데 합참에서 저 이름을 넣은 것 같아요. 대통령 표창으로. 아니 저는 꼭 넣어야만 될 것 같아서요. 그래야 또 합참에 있는 분들도 또 뭐 이렇게 있잖아요. 이렇게. 근데 저는 생각지도 않게 그 상이 나왔어요. 나왔을 때 미안했던 게 내하고 함께했던 참모들, 부하들한테 미안했어요. 그렇게 훈장까지 받으셨는데 그 다음에 일들이 경과를 보면 겨울이 길었죠. 그렇죠. 일부에서는 리본 때문에 그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그때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하고 찍은 사진에 세월호 노란 리본 있었는데 그거는 근데 그때 거죠?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 제가 이제 그 23일간 있으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두 번째인가 내려오신다 그래요. 그래서 해양경찰청장이 책임을 맡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다 보고를 하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근데 청와대에서 오지 마라 그래요. 그 사람은. 그럼 오지 않으면 현장에서 설명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? 뭐 바다에서 구조하고 있는 활동이라든지 이런 재반상을 보고를 이제 어떻게 되는데 그래서 이상하다. 그럼 나라도 가서 그 현장에 설명을 정확히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야, 리본을 가져오라. 노란 리본을 가니까 사실은 뭐 저는 리본이 조그만 게 이렇게 있는 줄 알았어요. 아닌데 보니까 팽목한 그 담장에 있던 큰 리본이었어요. 뭐 군복에 그렇게 큰 리본을 단다는 것도 가끔씩은 뭐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. 또 단다는 것 자체가 좀 그렇지만 그러나 실종자들이나 우리 학생들이 가족들과 부모들한테 빨리 돌아오고 많은 사람들이 구조가 돼서 하루빨리 부모품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순수한 마음에서 그렇게 따랐지
하여튼 뭐 주관적으로 그걸 그렇죠. 어떻게 해석되고 하는 그런 생각은 근데 그 당시에는 못했습니다. 근데 그 리본 달고 나서 그 당시 정부에 눈 밖에 나서 그런 고초를 겪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잖아요. 그때 제가 리본을 다니까 왜 군인이 그 길 다느냐부터 해서 많은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. 있고 뒤에 이제 쭉 경과 일어나고 청와대 회의를 갔을 때 또 여러 표정들이 제가 읽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뭐 하여튼 여러 가지가 느껴졌죠. 여러 가지 그런 뭐 그게 꼭 그거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은 그거예요. 사건들이 그거라고 말씀드릴 수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엔 그거예요.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나 그 당시 박근혜 정부 입장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무언가를 이렇게 축소하거나 감추거나 또 이 구조하는 과정에 국가 시스템이 뭐 이러냐 해서 이게 나라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요.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보면 심리적 실제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굉장히 뭐랄까 치부? 네. 거기 그걸 상징하는 리본을 그것도 팽목한 담장에서 작기나 합니까? 담장에 붙였으니 큰 거를 갖다 하셨으니 그거는 그게 원인이 됐으리라고 생각해요. 저희들이 보기에도 아덴만의 영웅인데 감옥까지 가셨잖아요. 억울했던 것은 저는 사실은 뭐 검찰의 수사를 받으면서도 느꼈던 게 제가 이 감옥에 간다는 것은 전쟁에 져서 포로가 되지 않았나 가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. 그렇죠. 왜냐하면 37년 동안 네. 제가 한 것이 대한민국 지키는 일에만 모든 생각을 집중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으리라 생각을 했습니다. 검찰에 가서 수사를 받으면 검찰도 공직자이기 때문에 언론에서는 뭐 아무 근거 없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다 소명이 될 줄 그렇게 알았거든요. 1심, 2심, 3심 다 무죄가 네.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네. 그러면 검찰이 항소를 한 거네요. 1심 무죄나 검찰이 또 네, 그렇죠. 그게 참 저도 네. 억울한 게 1심에서 많은 증거들이 수집이 되고 해서 재판 기간도 길고 그러지 않습니까?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저도 총장을 했지만 개인은 약하지 않습니까? 한 사람의 개인의 인권이 얼마나 뭐 누가 보장을 하거나 인권에 대해서 어떤 배려를 해주지 않으면 그게 뭐 당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? 근데 1심에 무죄가 나왔으면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바로 된 검찰이라면 그렇죠. 그냥 그게 끝내야 된다고 봅니다. 그래야죠. 그런 고약한 검사들을 조사가 필요하거든요. 그래서 공수처 그렇죠. 검찰 개혁해야 됩니다, 네, 여러분. 총장님 수행생활하고 나오셔서 인터뷰를 쭉 제가 읽어봤는데 제가 가슴이 정말 저도 분노가 치밀어 오를 정도더라고요. 검찰의 그런 행태에 대해서. 애국자를 범법자로 몰았잖아요. 근데 저는 인터뷰를 보고 느낀 게 총장님이 정말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해군을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걸 느낀 게 개인의 억울함을 토로하신 게 아니라 본인이 겪은 일 때문에 국민이 군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게 된 거에 대해서 되게 가슴 아프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. 예,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저 개인이야 또 그렇다 치더라도 저를 따랐던 부하들 함께 동고동락했던 어떤 그런 군 조직에서 조직의 명예가 훼손된다는 장병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? 사실 그 당시만 해도 뭐 여러 가지 안보적으로 위중한 사태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군의 역할이 중요한데 굳이 군을 그렇게 정체성을 훼손하고 군이 가지고 있던 어떤 문화라든지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아주 비난하고 하는 걸 봤을 때 너무 참기가 어려웠습니다. 사실 앞으로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.